안녕하세요.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. 오늘은 인베스코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. 오늘 인베스코가 장중에 거의 20% 가까이 떨어졌어요. 왜냐면은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고 배당을 50%나 깎아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. 제가 한국 기사를 찾아보니까 관련된 기사가 없어서 영어 기사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인베스코 홈페이지까지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 과정을 그냥 나눠보려고 합니다. 가벼운 마음으로 나누려고 하고요. 투자를 부추기는 내용은 아니니까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기사 보시면은 earnings per share EPS가 56센트 예상을 했었는데 34센트, 거의 작년 분기랑 비교했을 때 40%나 떨어진 거를 볼 수 있고요.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이제 증가했고 넷 이제 유출이라고 할까요? 아웃플로우가 증가도 하고, 그러니까 보면은 다 올랐어요. 뭐가 다 올랐냐면은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도 올랐고, 하지만 AUM 이제 운용 자산도 증가를 했어요. 이 운용 자산 증가는 작년에 오펜하이어 펀드를 인수해서 이제 AUM도 증가했는데, 이건 되게 인베스코 입장에선 잘한 것 같아요.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. 여기 이제 쉐어홀더한테 기여하는 넷 인컴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. 오퍼레이팅 레버뉴가 작년보다 31% 증가한 게 나오고, 동시에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도 21% 증가하고, 오퍼레이팅 마진도 작년에 비해서 4% 증가했다,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. 근데 좋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UM, 운용 자산이 늘어났다는 거죠.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오펜하이머 펀드를 인수해서 이렇게 나오지만, 또 롱텀 지출을 생각할 때 이제 옵셋이 된다, 이제 상쇄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. 디비던드는 반토막이 났고 5월 10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6월 3일에 한 주당 15.5센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. 1분기 때는 인베스코가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았다고 나와요. 사실 이 시국에 자사주 매입하면은 뭐 엄청 욕을 먹겠죠. 그래서 이 리서치 기관의 이제 결론을 보자면은 뭐 잘 지금까지 뭐 글로벌 장악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품들, 그리고 오펜하이어 인수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괜찮다, 하지만 증가하는 비용들이 회사 재정에 악영향을 줄 거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아직까지는 되게 양날의 검이라고 느껴지는데 계속해서 볼게요. 제 인베스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딱 첫 화면에 중국이 나와요. 이제 대놓고 우린 중국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, 사실 기사를 보면은 인베스코는 코로나19에서 가장 빨리 회복할 자산이 중국이라고 생각해서 중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화면을 누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질문들이 나와요.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감염 사태에 대해서 다시 성장하는데 뭐 걱정을 해야 되냐,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, 사실 지금 인베스코가 중국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회사 자체를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약간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좀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뭐 일단 이거는 저희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. 근데 인베스코 홈페이지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우리는 8,000명 이상의 인플로이 직원들을 가지고 있고 25개국 지사를 두고 있고, 그리고 우리는 1000빌리언 달러를 매니지하고 있다. 1000빌리언이 보니까 1조 달러더라고요. 이렇게 큰 돈을 매니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이거 보고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인베스코에서 유명한 QQQ는 몇 빌리언이지? 라고 봤는데 QQQ가 91빌리언인 거예요, AUM이. 그래서 그러면은 1000빌리언에서 91이니까 10% 조금 덜 되는 금액이 QQQ에 들어가 있구나. 그러면은 거의 QQQ가 먹여 살리나?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,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사실 뭐 한 50% 이상이 되면 모를까. 네, 일단은 그래도 꽤나 제 생각보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놀랐고요. 여기 이렇게 좀 더 제가 또 봤는데 이제 디비던드 인포메이션이 있어요. 이제 확실히 반토막 난 걸 볼 수 있고요. 이게 좀 흥미로운 게, 물론 저만 흥미로울 수도 있겠지만, 여기 이제 2009년부터 나오긴 하는데 2009년부터 꾸준히 배당을 늘려가요. 이렇게 늘려가는데, 여러분들 인베스코 주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2014년 뭐 15년 이때 40불대였어요. 거의 30 후반 40불대인데 오늘 7불이 된 거죠. 근데 이때
자, 디비던드 인포메이션 다시 가보면은 2014, 2015년 이때 주가가 40불 정도 할 때 배당을 27센트를 줬어요. 근데 주가가 방금 봤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.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짐에도 배당을 늘려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주가가 떨어질 때 계속 물타기라고 하죠. 계속 추가 매수를 했었는데, 그래도 적어도 이 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, 근데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회사 망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, 이게 40불일 때 한 주당 25센트 주던 회사인데 7불인데 지금 7불 때인데 15센트를 주니까 2015년보다도 많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사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, 주가는 지금 반 이상 떨어졌는데 배당은 반 정도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은 예전에 비해서 높을 수 있다는 거죠. 사실 인베스코가 이 31센트를 지급할 능력이 안 되죠. 왜냐면 주가가 지금 10불 밑으로 떨어졌는데. 그래서 이제 반토막 난 게 어쩌면은 좀 리즈너블 하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시가 배당률은 리즈너블 하다고 느껴진다면은, 그럼 이 기업이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,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보면은 그 전에 인베스코는 무슨 ETF가 있나 봤는데 엄청 많더라고요. 정말 듣보 ETF가 너무 많은데, 이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QQQ가 이제 비용을 0.2% 주고 있고, 확실히 여기 있는 ETF 중에는 가장 역사도 깊고 비용도 뭐 적당하고 5년, 10년 수익률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인베스코 안에서는 이만한 ETF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SPHD도 뭐 요즘에 이제 폭망해서 1년, 3년에도 마이너스긴 한데, 그래도 다른 ETF보다는 비용적으로나 아니면 수익면을 봤을 때 나은 것 같고요. 무엇보다 SPHD의 매력은 월 배당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. 네, 잠깐 그냥 QQQ랑 SPHD를 봤는데, 다른 것들은 혹시나 하고 이제 보다가 다우존스 ETF인데 0.07%밖에 안 되네. 이거 DIA보다 적은데? 라고 생각했는데, 알고 보니까 이제 운용 자산도 별로 적고 히스토리도 5년도 안 돼서 이런 거는 좀 믿고 걸을 수 있는 그런 ETF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인베스코 관련해서 한국 기사들도 찾아봤는데, 작년 12월 달에 인베스코도 내년에 이제 올해죠, 42개를 폐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, 왜 42개를 폐쇄하냐, 그러니까 요 자체만 보면은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폐쇄하는지를 봐야겠죠. 왜 폐쇄를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펜하이어 펀드를 인수를 했죠. 그리고 2018년 재작년에는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를 어느 정도 이제 매입을 했고, 그래서 다른 펀드들을 매입하다 보니까 이제 26개 ETF가 뭐 기존 상품과 겹치고, 그러면은 이제 겹치면 메리트가 없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라낸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사실 이거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중요한 게 2019년 작년만 해도 실적에 대한 우려로 계속해서 이제 13%나 하락하고 계속해서 떨어졌어요. 떨어지고 지금 미국의 ETF 자산이 4조 달러를 넘었지만, 저희 같은 사람들, ETF 투자하는 사람들이 저비용 패시브 전략, 그러니까 QQQ나 SPHD, 뭐 VO나 DGRO 같은 그런 저비용 패시브 전략을 쓰는 ETF로 쏠려 있죠, 사실. 그렇기 때문에 뭐 펀드 매니저를 통한 그런 펀드 잘 안 하죠. 피도 비싸고. 그리고 게다가 4조 달러에서 절반 이상인 2조 달러 이상은 더 메이저급 블랙록이나 뱅가드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이 초대형 기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죠. 그래서 이 부분이 인베스코한테는 위협적인 거죠. 사실 인베스코가 지금 세계 6위 기업이거든요. 세계 6위 정도 자산 운용사인데, 이 탑3에 지금 탑3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밀려 있는 상황인데, 그래서 이런 자산 밸런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42개의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, 어쩌면 되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요번에 보다가 알게 된 게, 인베스코도 차량 공유 업체를 투자하는구나 라는 거를 또 느꼈어요. 제 동남아의 우버인 이 그랩이라는 회사를 인베스코가 인수하기 전에 오펜하이머 펀드도 4억 3백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추가적으로 3억 달러를 더 투자를 했다고 나와요. 그래서 이런데도 인베스코가 투자를 하는구나 라고 느껴졌고요. 그리고 아까 여기 42개 중에 혹시
QQQ나 SPHD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제일 밑에 보시면은 폐쇄하기로 한 ETF는 대부분 5천만 달러 미만이고 뭐 일부는 1억 달러 미만이다 라고 나오는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QQ는 91 빌리언 달러니까 거의 1조 달러고요. SPHD는 이것도 20억이 넘는 거의 한 28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운용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리 대상에서 해당되진 않죠. 제가 아까 여기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.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주가에서 배당은 점점 더 상승하던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회사는 괜찮다. 이 회사는 배당 지급할 여력이 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반토막이 났음에도 사실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. 근데 저에게 있어서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이유가, 제가 인베스코는 41주 가지고 있는데 저의 에버리지 코스트가 17불 32예요. 이게 뭔 뜻이냐면은 제가 709불을 들였는데 지금 가치가 302불이라는 거죠. 406불 떨어졌는데, 그러니까 반보다 57% 떨어지니까 반토막 이상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17불 주고 인베스코 주식을 살 때보다 제가 지금 7불 주고 사는 게 배당도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,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. 내일 아침에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인데, 주가가 너무 싸니까 이거 한 몇십 주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서 고민입니다. 일단 고민이고, 일단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인베스코에 대해서 나눴고요. 제가 인베스코를 살지 안 살지는 아마 4월 배당 일기를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은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,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지금 인베스코 가격도 싸고 뭐 배당 반 줄었지만 매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요.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매수를 하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